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전국의 장맛비 소식이 오후 늦게부터 이 퇴근길 무렵에 비가 내리면서 집을 나서실 때 우산은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도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는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 오늘 변화가 굉장히 큰 그런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유석연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또 취임을 했습니다. 당선 소감, 또 앞으로의 의정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또 원주시가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재생 사업인 하마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오늘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의 이슈, 주요 소식들 전해듣는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더 발생했습니다. 원주시는 지정면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이달 17일 원주 무실동의 한 보험회사에서 경기도 안산의 26번째 확진자의 강의를 들은 뒤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한 끝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자가 격리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따라서 강원도에서 안산 확진자와 접촉했던 24명 가운데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원주에서만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 지역의 주민들이 고용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조사했던 2019년도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4%가 고용 안전성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고, 이에 따라서 이 청년층의 지역 거주 의사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당내 후보 선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후반기에는 사상 첫 번째로 남녀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이 초선 여야 대표 간의 협치 정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제8대 원주시 후반기 의장의 3선에 유석연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또 2년 동안 원주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유석연 의장이군요. 이제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의장님이나 호칭이 이제 익숙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취임하신 거죠? 임기 언제부터 7월 시작됩니까? 1일부터 이제 활동하죠. 7월 1일부터 정식 취임이고, 예. 이제 당선은 되었고요. 예. 그럼 나중에 예비 의장님이시군요. 아주 뭐 내정이 내정. 네, 의장님이라 하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면 되는 거니까요. 예. 이게 10일 몇 표를 이번에 얻어서 당선되신 거죠? 예. 22분 중에서 네. 18표가 이제 찬성이고 4표가 무효표입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민주당하고 네. 미래통합당 예. 현재 위석수 분포가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15표, 예. 미래통합당이 7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 전원은 투표를 하셨다 보고, 네네. 또 미통당에서 3표 더 왔군요. 예, 예. 최소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교통정리가 진작에 되었었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그게 언제였죠? 그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이요? 예. 예. 하여튼 당내에서 먼저 지지를 이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시회
선출이 된 겁니다만은 이번에 그 본인이 하반기 의장에 나서신 이유 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좀 어떤 또 보관들이 있는지 좀 먼저 소감부터 들어봐야 되겠군요. 예, 하여튼 먼저 이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이제 역할을 맡겨주신 원주 시민과 동료 21분은 이렇게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올립니다. 또 아울러 제8대 전반기 원주시 의회를 이끌어주신 신재섭 전 의장님의 노고에도 이제 경의를 표하고요. 네. 이번에 제게 꼭 부여된 후반기 의장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무겁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삼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서 이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원주 시민과 21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신뢰와 화합으로 상생하는 이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주하겠습니다. 네. 또 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중심에 서서 부지런히 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후반기 원주시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의장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 뭐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좀 다른 방향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15대 7의 의석 분포예요. 네. 뭐 사실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의석 네. 구조가 된 것은 뭐 사상 처음이고 예. 사실 민주당 당내 교통정리를 통해서 의장이 또 이제 확정되는 것도 처음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 전반기에 이어서요. 예. 이런 뭐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위결 과정은 큰 문제가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협치를 말씀하셨고 상생을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 그 여야 간에 좀 어떠한 그 의정 활동을 좀 펼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의회다워지려면 네. 정말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제 또는 여야 의원들 간에 이제 대립이 많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제 조율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저의 첫 번째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석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이나 의사결정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환영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수 의견을 꼭 존중하고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믿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협치에 좀 더 무기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그 목소리도 있고요. 그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의 뜻을 받아서 어떤 민주당의 이 다수의 어떤 그 힘으로 좀 힘있게 어떤 정책을 밀어나가라 뭐 이런 그 뜻으로 있는데 협치라는 어떤 그 명제에 매달리면은 결국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또 왜곡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순리대로 순서대로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공감이 가고 네. 공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흐름의 맥을 끌고 가면서 큰 마찰 없이 네. 어떠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게 그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권자들이 그렇게 표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치가 우선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기를 봤을 때 그 압도적 다수인 그 의회 구조인 상황에서 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잘 했다고 보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다수당으로서 좀 느슨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고요. 팔이 주 안으로 굽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시민을 위해서 현미경이나 바늘구멍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 예. 시민이 어려운 거를 좀 현장에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런 세밀한 부분은 뭐 원내대표단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또 이제 세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의장님 아무래도 뭐 큰 틀에서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본다면은 원주시가 이제 그 50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네. 현재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그 가령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정착이 안 되고 네. 또 남원주 역세권 개발 문제,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 또 그 원주를 강원도 제1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네. 그야말로 뭐 먹거리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어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좀 우왕좌왕하는 걸 봤을 때 네. 큰 틀에서 그런 거를 좀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랬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답을 찾아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또 예. 대사가 또 생각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숙제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지금까지 의회 내 분위기가 좀 과연 제대로 의회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또 이제 지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 얼마 전 저희 그 KBS도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시정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장이고 또 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야 이제 한 명씩 2명만 나왔다. 예. 이런 그 시정 질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적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 좀 쇄신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시정 질문이나 오분자여 발언 이런 문제는 네. 어떤 건수보다는 그 정말 원주시가 시민이 바라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경쟁이나 뭐 투쟁이 아니고 네.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에게 또 하반기 의장으로서 뭐 내정자가 아닌 의장으로 이제 계속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로건이랄까 가치관 바로 이제 삼심, 삼직, 상공입니다. 삼심은 이제 초심, 진심, 중심, 삼심과 또 정직, 강직, 우직의 삼직, 또 공정, 공평, 공감, 삼공입니다. 지난 하여튼 10년간의 의정 활동에서도 이제 정말 꿋꿋하게 지켜온 저희 다짐을 보다 이제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네. 의정 활동 과정에서 시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꾸짖어 주시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힘드시겠지만은 개인 위생 관리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면서 원주시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회 유석연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중앙동이 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올해부터 5년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부터는 또 원주시 중앙동에서 하마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7일 장터와 함께 또 공동체 라디오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중앙동 지난해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군요. 네, 원주시 중앙동은 중심 시가지형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중심 시가지형은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빈 점포의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원주시 중앙동 상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원주시 중앙동은 올해부터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행되고요.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진행돼 총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으로 스마트 주차장과 로봇을 통한 시장 안내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도 진행됩니다. 또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유 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고요.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원주시 중앙동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하마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마비란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거리를 표현한 말로 원주시 중앙동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27일부터는 플리마켓과 문화행사가 포함된 7일 장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일 장터는 7일에 맞춰 열흘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인데요. 오는 9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마비 추진위원회 백송희 총감독에게 듣겠습니다. 하마비 프로젝트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고요. 열흘마다 열리는 7일 장터예요. 여기 옆에 풍물시장이 5일장인데 저희는 그중에 한 번은 쉬고 열흘마다 하는 거죠. 7일, 17일, 27일 이렇게요. 원주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 29분하고 수공예 하시는 17분이 참여하셔서 예술작품도 볼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수경예 하시는 선생님들의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구경도 하고 살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장터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은 가명에서 도서관이 열리거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도서관이에요. 다채롭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맛을 좀 나가볼까? 가명으로 혹은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난 27일, 지난 주말부터였군요. 원주시 중앙동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이 7일 장터가 이제 진행되는 거군요. 네, 7일 장터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지난 27일 시작된 7일 장터에서는 원주 상인과 예술가가 참여한 플리마켓과 문화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원주 강원 가명을 중심으로는 예술작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한켠에서는 도자기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도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플리마켓을 구경하는 등 흥미를 보였는데요. 7일 장터에 참여한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무형문화재 11-2호 7장으로 있는데요. 지금 시민과 같이 함께 하려고 지금 공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구도심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고 자꾸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고 거리가 문화의 거리답게 좀 이렇게 사람들의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받는 행사지만 지원 없어도 작가들이 합심해서 자기 작품 발표하는 장도 되고 시민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문화의 거리에 와서 같이 나누고 향유하면 원주의 문화의 거리가 생긴 지가 오래됐지만은 지속적으로 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상할 수 있어서 좋네요. 옛날 유물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는 정도였는데 막상 들어가서 아이가 체험하고 또 볼 수 있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맨날 가명 지나가면은 그냥 가명만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재미있어 보이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를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하마비 프로젝트 7일장이군요. 이러한 또 사업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행사들 계속해서 예정돼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되는 효과 좀 기대를 해야 되겠군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원주시 중앙동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되 경쟁력을 위해 도심 환경이 개선될 예정인데요. 약 4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 또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5년간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원주시 중앙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길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내 주요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원주시가 이 캠프롱 부지에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대상지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예정이에요. 이런 건데 강원도와 또 원주시가 유치에 총력전을 또 펼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회는 최근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중부 내륙 중심인 원주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해 강원도민들이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원주의 경우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가 경유하고 공항까지 갖춘 데다 전국 제1의 요충지인데다 의료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병원 등이 있어 전문과학관 건립 국내 최적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건의안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집니다만은 네. 앞서서 그 강원도의회도 역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어요. 지금 도 차원에서도 유치전이 또 벌어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지난 17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전문과학관 원주 유치를 촉구했는데요.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강원권은 대형 전문과학관이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강원도민은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에 소외당하고 있다며 원주시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하면 과학문화 체험 기회 격차 해소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는 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 내 46,200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350억 원 등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과학관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과학관에는 생명과학, 건강과학, 의료기술, 의료산업, 의료사회학 특별전시관 및 체험관과 창업센터 등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달이라고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까지 또 어떤 그 총력전을 펼칠지 또 많은 힘들을 모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오늘 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 데이터 기반 생명과학 산업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의료 데이터 활용 전문가 6명을 연사로 초청해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가치 창출 방안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대책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네. 포럼은 비대면 의료 및 의료 데이터 활용과 생명의료 건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과학관 유치 등 2개 토픽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또 주제로 또 활발한 열기 있는 그런 또 토론이 될 것을 기대하고요.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원주지방환경청이 집중호우와 또 휴가철을 틈타는 환경오염 행위를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8월까지 또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과 휴가철 주요 계곡 하천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주요 관광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부적정 가동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원주환경청은 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이달 말까지 사전 홍보 계도를 한 후 7월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2월 29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브 방송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